오이 뭐야 이거. 아니 멘트 치고 인사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소리가 왜 이래. 네, 안녕하십니까. 시어머니 권혁재필입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량 EGMP 플랫폼의 네 번째 차량이죠. 드디어 세단 베이스의 전기차 아이오닉 6가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그 시승 행사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아이오닉 6 롱레인지의 4륜구동 듀얼 모터 사양인 거죠. 사실 저희가 아이오닉 6를 두 번을 만났어요. 부산국제모터쇼에서 한번 만났고 아이오닉 6 서울 그때도 또 한번 만났기 때문에 실내 디테일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디자인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아마 이쪽에다가 영상을 띄워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고, 오늘은 좀 주행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집중을 하면서 주행을 해볼까 합니다. 우선은요, 그 인터넷 짤에만 돌아다니던 이 키가 현실화이 됐네요. 현대 로고를 바탕으로 만든 스마트 키가 현실이 됐습니다. 아이디어는 인정을 하지만은 제 취향에는 안 맞네요. 제 취향은 아니에요. 플라스틱 소재 느낌이 너무 강해요. 일단은 좀 가볍기도 하고, 차라리 이거를 엠블럼을 바탕으로 만들 거였다고 하면은 조금 더 묵직하게 해도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이 버튼 색깔이 너무 옥색이지 않아요? 옥색? 뭐 현대 엠블럼을 바탕으로 뭔가 했다라는 거는 괜찮은데 너무 직접적이었어. 너무 직접적인 게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일단은 제가 아까 전에 주차장에서 차를 빼면서 나오는데 액티브 사운드가 너무, 나 전기차야 막 고함을 지르고 있어가지고 좀 당황스러워서 막 웃었는데, 액티브 사운드를 끄니까 또 제법 NVH는 괜찮은 편입니다. 일단은 이 차량이 공기역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뛰어난 부분이 있잖아요. 0.21cd이기 때문에 전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효과가 있지만 풍절음이라든가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좀 덜 나거든요. 지금 시속 90km로 달리고 있는데 풍절음을 거의 느낄 수 없다 정도고요. EV6는 그래도 공기역학 지수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분명히 풍절음이 뭔가 들리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아이오닉 6는 확실히 그러한 소리가 좀 줄었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하체 쪽에서 올라오는 소음에 대한 대책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네요. 이런 타이어 소리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거의 들리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 차량에도 이제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적용이 됐는데요. 여전히 너무나 바닥 쪽을 비추는 그런 느낌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전에 GB60 탔을 때도 살짝 그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왜 이렇게 바닥 쪽을 비추지 했는데, 제가 운전면허를 땄을 때 사이드 미러의 안쪽에 4분의 1 부분은 차량이 보이게 하고 노면과 하늘의 경계선을 2분의 1로 설정하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지금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바닥이 4분의 3을 가리키고 있고 나머지 4분의 1이 하늘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한테는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은 느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GB60이나 이런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좋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좋아졌냐면요, 아이오닉 6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시보드 쪽에 날개 형상으로 해서 바로 옆에 붙여놨잖아요. 그리고 보시면은 운전자 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러한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옵니다. 전에는 디지털 사이드 미러를 보기가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뭔가 좀 어색하고 위치도 뭔가 좀 어색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자꾸 창밖을 봤어요, 의식적으로. 지금은 제가 정면을 봐도 시선 안에 모니터가 있기 때문에 훨씬 의식적으로 이런 모니터를 보기가 좀 수월해진 느낌이 있습니다. 전시된 차량을 타는 것과 이렇게 실제로 도로에 나와서 차량을 타는 거는 확실히 좀 다른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로에서 나왔을 때 이렇게 차량에 앉아본 느낌을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시트 포지션은 세단 베이스임에도 치고 좀 높은 편이에요. 이 하부에다가 배터리를 깔고 그 위에다가 시트를 얹은 형상이기 때문에 밖에서 봤을 때는 날렵해 보이고 그럴 수는 있어도 기존의 내연기관 세단들에 비해서는 분명히 시트 포지션이 조금 높은 느낌이 있습니다. 아이오닉 6는 생긴 것부터가 4인승 쿠페 형태의 디자인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장르적인 디자인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이 차량이 스포츠성을 가진 차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현대가 이 차량의 스포츠성을 조금 강조하려고 했다라고 하면은 그 일렬 부분의 시트의 높이는 조금 낮추지 않았을까? 기본적으로 시트 포지션이 낮아야지 뭔가 좀 운전을 할 때 스포티하게 운전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아이오닉 6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적인 호불호가 사실 상당히 강한 차량이긴 하잖아요. 아이오닉 6 차량 괜찮은데요 하면은 괜찮긴 뭐가 괜찮아 씨 이러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그 와중에 또 이쁘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아이오닉 6 진짜 이쁜데 근데 나는 좀 SUV 타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일단은 전시차가 됐든 뭐가 됐든 한번 와서 앉아보세요. 앉아보시면은 이러한 시트 포지션이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편의성이 충분히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같이 낮은 시트 포지션 좋아하고 스포츠 드라이빙 좋아하시는 분한테는 조금 아쉬운 부분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롱레인지의 4륜구동 모델, 그러니까 듀얼 모터죠. 그렇기 때문에 출력이 320마력이 나오고요, 무려 토크가 60이 넘어갑니다. 물론 무게도 조금 나가는 편이긴 해요. 2톤에 가까운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도 이 EGMP 플랫폼을 활용한 전기차들 전부 다 싱글 모터 모델만 타봤거든요. 아까 전에 잠깐 밟아봤는데 출력이 이거 기가 막히더라고요. 다만 아이오닉 5와 출력이나 이런 것들은 동일합니다. 뭐 아이오닉 6를 위해서 조금 더 출력을 끌어올리거나 그러한 것들은 하지 않았어요. 사실 이런 스타일링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현대차에서 이 차는 뭔가 스포티하게 만들어줄 것 같은, 스포츠 쿠페처럼 만들어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고요.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들한테는 사실 조금 미적지근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러한 출력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것들 끝장나게 좋거든요. 엑셀레이터 밟으면요 목이 꺾일 정도로 앞으로 튀어나가 주는데, 그거는 사실 아이오닉 5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노면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지금 뭐 이 차량의 하체 세팅이 어떻고 이런 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봤을 때 아이오닉 5와 그렇게 크게 차별성은 없는 것 같거든요. 현대차가 시승 코스를 잡아놓은 게 약간 와인딩 쪽을 잡아놨는데, 와인딩 쪽을 타보면은 그래도 하체에 뭔가 조금 느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저 사실 단시간 내에 차량의 성능이나 이런 것들 파악하려고 조금 짤맞게 운전하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전비가 가리키는 게 5.6km per kW시면은 상당히 좋은 전비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효율성을 조금 상당히 강조한 듯한 느낌입니다. 와인딩에 좀 본격적으로 들어왔으니까 와인딩을 한번 주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방금 전에 제가 과속방지턱을 못 보고 지나갔는데 그럼에도 잘 지나갔어요. 이렇게 세게 지나가도 막 그렇게 불쾌하게 다가오지 않아요. 과속방지턱 진짜 깔끔하게 넣는데요. 이거는 앞만 봐도 스포츠 세팅으로 만들어 놓은 차량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또 지금 이렇게 와인딩을 돌아 나가는 걸 보면요 엄청 잘 돌아나가요. 또 일단은 아이오닉 6 이 하체 성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요, 아이오닉 6의 핵심은 제가 봤을 때 승차감입니다. 아이오닉 6가 사실 4인승 쿠페 같은 느낌으로 사이즈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큰 크기의 차량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성을 살려서 좀 하드하게 다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드한 세팅을 기본으로 하지만 승차감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과속방지턱 넘을 때도 댐퍼
범퍼 자체가 상당히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잘 해주면서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달은 해주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운전자한테 불쾌한 느낌을 주지 않아요. 특히 휠 베이스가 길고 오버행이 각각 짧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운전자한테는 그러한 충격을 좀 완화해서 전달해주는 느낌이 있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좀 하드한 세팅이다 보면은 도로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전달해주기 마련이죠. 그래서 잔진동 같은 게 올라오기도 하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잔진동의 억제 능력도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이 시승 차량에 들어간 휠이 20인치짜리 휠이란 말이에요. 18인치 휠을 낀다라고 하면은 나름 되게 소프트한 느낌으로 탈 수 있는 그런 차량일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드한 세팅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갑자기 야생동물이 나타났다든가 뭐 그런 상황이 생겨서 회피 기동을 하는 정도의 스티어링 휠 타각을 주지 않는 이상은 롤이라든가 피칭이라든가 이런 것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물론 차량의 무게가 2톤에 달하는 거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랐을 때는 나 좀 무거운 친구야 라는 그런 소리를 들려줄 때가 있긴 하지만, 그 한계치도 제가 이 2톤이 넘는다는 거구를 생각했을 때는 좀 높은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1시간 조금 넘게 짧은 시간 동안 아이오닉 6를 시승했지만, 이 아이오닉 6에서 제일 큰 장점은 바로 하체 성능, 승차감, 이런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승차감이 좋은 전기차를 찾는 분이 계신다, 시승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옛날에 시승해보고 상당히 승차감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볼보의 C40 리차지와 거의 비슷한 느낌도 들거든요. 그 다음에 이 차량이 또 차별점이 둔 게 있죠. 바로 높은 공기 역학계수를 바탕으로 한 전비가 바로 그것일 텐데요. 이 차량의 공인 전비가 4.8km/kWh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까 전에 올 때 막 와인딩 타는 것도 보셨고, 파워트레인의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려고 사실 운전을 그렇게 얌전하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심지어 지금은 제가 어느 정도 회생제동을 켜놓긴 했는데, 아까 전에는 회생제동을 1단계로만 켜놓고 있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용하지도 않았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전에 평균 전비가 5.4km/kWh이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오늘 시승 행사에서 가장 전비가 좋게 나오는 팀을 이렇게 순위를 매겨주시던데, 제일 전비가 좋은 팀이 6.8km/kWh를 낸 그런 팀이었어요. 전기차 타신 분들은 전비에 있어서 좀 상당히 예민하신 분들 많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아이오닉 6가 가지고 있는 이점이 분명하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승 시간이 상당히 바투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아이오닉 6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총평을 드리자고 하면요, 처음에 실내 탔을 때는 솔직히 조금 실망했던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차량이 상당히 유려한 스타일리시한 그런 4인승 쿠페 같은 디자인을 했는데, 시트 포지션이 너무 높아. 이게 대체 아이오닉 5랑 다른 게 뭘까 라는 생각이 솔직히 처음에는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 차키 이번에 새로 바뀐 거, 이거 그래 아이디어는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재질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무게감이 없고 약간 좀 장난감 같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4,5천만원, 5천만원, 6천만원 그 정도 되는 차에 차키로 쓰기에는 조금 무게감이 좀 덜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사실 처음에는 어느 정도 조금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고 탄 거는 맞거든요. 근데 타보니까 일단 처음 놀랐던 게 뭐냐면은 공기 역학계수가 좋다 보니까 풍절음이 거의 안 들려요. 그러니까 NVH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숙성에 있어서 처음 좀 놀란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이 듀얼 모터의 파워트레인적인 성능, 폭발적인 가속력 이런 거에 놀랐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아이오닉 5도 듀얼 모터가 출력이 동일하니까요. 이거는 논외로 치고, 세 번째로 놀랐던 부분이 바로 이 승차감 부분. 처음에는 고속도로를 달리니까 워낙에 잘 닦인 도로니까 그냥 좋겠구나 싶었는데, 과속 방지 턱을 넘는 순간부터 야 이거 뭔가 좀 잘 만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근데 또 이게 또 코너링 돌려보니까 코너링도 잘 돌아가고, 그러니까 이런 하체 성능에 상당히 놀랬고, 네 번째 전비에 있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승차감적인 면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조금 더 차가 크면은 패밀리카로서의 활용도나 그런 것이 좀 더 훨씬 높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살짝은 들어요. 2열의 헤드룸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좋게 설정하고 조금 더 넉넉하게 설정했다라고 하면은
같으면은 한 소나타 정도만 됐었어도 아 이거 패밀리카로 정말 끝장납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또 2열의 레그룸 생각하면 아쉬운 거예요. 2열의 레그룸을 조금만 좁히더라도 시트 등받이를 조금만 눕혀서 헤드룸 공간 조금만 확보하고 그랬어도 아 패밀리카로서 이거 충분히 괜찮은 차 같은데 타보니까.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차량을 추천을 드린다라고 하면은요, 패밀리카로서의 승차감이나 이러한 것들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뒷좌석 헤드룸 공간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점을 인지하고 아 난 그래도 괜찮다, 어차피 뒷좌석에 애기 탈 거야, 나 뒷좌석에 어차피 키 작은 여성분들이 탈 거야, 이런 분들이라고 하면은 저는 좀 추천드리기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거리 주행을 많이 하시는데 연료비 부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나는 전기차를 생각을 한다, 오다 가다 충전을 좀 해야 될 일이 좀 있을 수는 있지만 아이 그 정도는 내가 감수할 수 있다라는 분한테는 사실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승차감도 괜찮고 전비적인 부분도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도 상당히 안성맞춤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러이러한 점은 좋지만 이러한 점은 좀 나쁩니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객관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너무 칭찬만 해가지고 제가 좀 찝찝하거든요. 아 근데 좋은 걸 좋다 그러지 뭐라 그래. 이 차량은 제가 한번 다시 시승을 좀 길게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단점을 좀 잡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 짧은 시승이었지만은 일단은 이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괜찮네요. 물건이네요. 차 잘 만들었네요. 이제 현대에는 제가 봤을 때 EGMP 플랫폼을 활용한 전기차의 라인업들을 빨리 늘려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차량의 만듦새는 제가 봤을 때 상당히 괜찮거든요.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내연기관 차량을 만들어 오다가 전기차를 만들면서 또 상당히 잘 만들고 있는 브랜드가 바로 폭스바겐이죠. 얼마 전에 ID4가 국내에 론칭하기도 했고,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그 MEB 플랫폼을 활용해 가지고 뭔가 다양한 라인업들을 많이 갖추고 있거든요. 뭐 소형차인 ID3도 있고 ID4 같은 SUV, 그리고 그 ID4를 쿠페형 SUV로 만든 ID5도 있고요. 뭐 대형 SUV인 ID6도 있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는 ID 버즈라는 차도 있죠. 근데 지금 현대는 EGMP 플랫폼을 활용해서 CUV만 3대가 있었어요. 아이오닉 5, EV6, GB60, 그리고 처음으로 세단형인 지금 아이오닉 6가 나왔단 말이에요. 조금 더 빨리 분발해가지고 이 EGMP 플랫폼을 활용해서 더 다양한 전기차를 만들고 전기차 플랫폼을 이용해서 상당히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차량들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아 조금 더 고성능에 좀 더 달리고 싶은 욕구를 막 그렇게 끌어올리는 차량은 N에서 좀 기대해 본 걸로 하면서, 자 지금까지 저는 시어머니의 권혁재 PD였고요. 앞으로 더 좋은 차량과 좋은 행사들로 또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이오닉 6는 조만간 좀 빌려서 좀 장기적으로 시승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